지방선거 뭐 기자들은 어떻게 봅니까? 경기도 싸움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경기도 싸움이다. 서울은 어차피 오세훈 시장이 유리하지 않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대선의 여파가 계속 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기자들이 평가가 그쵸. 수준 이하다. 그런 평가를 서울은 받죠. 서울은 민주당이 어렵다라고 대부분 보는 것 같고, 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경쟁력이 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 쪽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는 합니다. 결국에는 경기도에서 이겨야 이번 지방선거를 이기는 건데 좀 쉽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국민의힘에서도 자체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 뭐 모든 여기 시청자들도 다 할만한 얘기를 기자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수준이.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 17개 광역단체장 17개 있죠. 거기에서 7개에서 9개 싸움이다. 지금 되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는 이제 이긴 측이 거의 한 두세 개 먹는 거 아니냐, 12개 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네. 워낙 격차가 박빙이었고, 두 번째는 윤석열 당선자가 용산 이전 뭐 등등등등 안 사면 좋죠. 뭐 등등등등 해서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민주당이 살아날 기회가 생겼다. 그 견제 심리가 형성돼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호남 세석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제주, 세종 한 5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우위가 있을 네.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네. 나머지 이제 경기, 인천, 서울, 강원, 충북, 충남, 대전 이런 데서 어떻게 싸우느냐의 문제인데 하나씩 좀 짚어드릴게요. 네. 궁금한 거 있으면 먼저 물어보십시오. 어느 지역이 지금 서울이죠. 서울입니까? 서울이죠. 서울에서 제일 궁금한 게 뭡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진짜 나올 것인가? 기자들은 거의 100% 나온다고 보더라고요. 나오는 어떤 행보가 아니냐 지금의 아니, 통도사 간 거, 템플스테이 한 거부터 통도사 가서 사진 올렸잖아요. 네. 거기 기자들은 100%. 문재인 대통령 저건- 사저 이렇게 찍어. 저건 사실상의 출마 선언이다. 송영길 대표가 이번 대선에서 공을 많이 세웠죠. 고생도 많이 했고,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첫째. 두 번째, 송영길 대표도 정치인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송영길 대표도 큰 꿈을 갖고 있어요. 잘 알려진 바 정치권에서는 대권 꿈이 있습니다. 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도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야죠. 그래요. 그건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자, 이걸 전제하고 네. 봅시다. 송영길 대표 주변에서 사실은 그 송영길 서울시장 설이 띄우기가 있었죠. 네. 일주일 전부터. 네. 시작됐죠. 예, 시작됐고 송영길 전 대표도 마다하지 않는 분위기가 읽혀지고요. 네. 근데 이제 그것이 정책 욕심으로만 비춰지지는 않은 게, 그런 면으로 비판적 시각을 가진 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서울이라는 자리가 쉽지 않은 자리이기 때문에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는 그렇죠. 또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송영길 전 대표의 주변에서는 출마 욕구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거죠.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 신세를 진 게 있기 때문에 돕지 않을 수 없다라는 입장이 기저에 좀 깔려 있죠. 이게 하나 있습니다. 분명한 걸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송영길 후보는 다른 대안이 없다면 나갈 의지가 좀 있어 보여요. 다만 모양새를 좀 갖춰가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그 얘기를 보여요. 하더라고요. 추대를 원한다. 근데 추대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경선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니냐. 네. 아니 여- 박주민 의원도 있고.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이 오늘 방송 어제 아침에 인터뷰에서 세게 얘기했더만요. 네. 나와주면 그 뭐랄까 세대 교체론으로 확실하게 또 한번 붙을 수 있겠다. 박주민 의원은 제가 듣기는 자강리를 하고 있는데 네, 다음 자강. 주 중에 아마 출마 의지를 비칠 네. 것 같고요. 내일 김진애 전 의원이 김진애 전 의원. 전 의원이 출마를 하겠다. 예비후보 등록을 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출마 선언을 하겠다는 입장. 그리고 새로운 물결은 이제 합당 얘기 나오잖아요. 그다음 또 한 명씩 물어보세요. 네. 자, 또 뭐? 김동연 김동연. 서울시장입니까 경기지사입니까? 경기 쪽이던데요? 김동연 비대위원장하고 지난주에 만났습니다. 만났고 그래서 그 물밑 교감을 나눴죠. 네. 그 교감이 바로 정치혁신에 대한 정치교체, 정치혁신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좀 명확히 하면 그 고리를 통해서 양당이 합당, 연대 네. 뭐 이런 합당까지 열어둔 겁니다.
다 가능하다라는 입장이고 먼저 이제 선 정치 교체, 정치 혁신에 대한 명확한 그래서 아마 관련된 어떤 기구를 좀 띄울 것 같아요. 네. 예, 기구를 띄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합당 절차는 한두 달 걸리겠는데 어쨌든 민주당 간판으로 나올 부분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김동연 후보가 합당들이 만약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결국 뭐 경선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네, 얘기죠. 경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선하겠다는 입장인데 김동연 후보는 지역을 명확히 하지는 않았지만 내심 그 참모들은 경기 쪽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건 사실이고요. 네. 그러나 지도부 민주당 지도부는 지역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어놓고 보겠다 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변수는 뭐냐면 이낙연 전 대표예요. 아 이게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예. 지금 등판합니까? 이낙연 전 대표로 승부를 봐야 한다는 또 주장이 있습니다. 실제로 당 내에. 왜냐하면 여론조사 상으로는 이낙연 전 대표가 높은 편이거든요. 네. 경쟁력이. 왜냐하면 그 존재감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좋아하는 분도 있고 좀 싫어하는 분들도 민주당 내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량감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송영길 대표도 좋은 분이나 서울에서 경쟁력이 조금 약한 거 아니냐라고 보는 분들 중에는 이낙연 전 대표의 등판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이제 뭐 정봉주 의원을 또 얘기하는 분들도까지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명이 거론이 되는데 이게 이번 주 내에는 결론이 나야 돼요. 왜냐하면 4월 3일 전에 4월 2일까지 주소 4월 옮겨야죠. 2일까지 네. 이사를 해야 하거든. 네. 주소를 옮겨. 주소지를. 네. 예를 들면 송영길 전 대표도 인천이니까 아닙니까? 네, 인천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김동연 경기도겠죠. 부총리 같은 경우도 서울이 지구로 서울입니다. 돼 있는데 경기도로 경기도로 만약에 나가려면 가려면, 이번 주 일요일은 결론을 내려야 하거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들 마음이 바쁩니다. 그래서 비대위가 이번 주 내에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에는 뭔가 큰 그림은 정해야 한다. 후보군을 누구로 가져갈 거냐. 서울 같은 경우는 누구누구가 띄워주십시오. 왜냐하면 제일 좋은 거는 경선을 빡세게 붙이는 거예요. 서울에서. 왜? 저쪽은 오세훈은 그냥 혼자 나올 거니까 그냥 공천권 따냈다 보고 그럼 민주당의 거물급들이 다 서울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덤벼드는구나. 그 자체는 좋은 일이다. 그렇죠. 붐업이 되니까. 구멍이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낙연 전 이낙연 후보도 추대로는 바라죠. 이낙연 후보 측도 송영길 후보 측과 비슷하게 경선까지 할 생각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러나 경선밖에 방법이 없다. 여러 명 있는데 어떻게 추대를 하냐. 만약에 송영길 후보가 꼭 나오겠다. 송영길 전 대표가 네. 나오겠다 하고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정치적 재기하기가 나이도 그렇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또 차기 대선을 생각하는 경향도 있고 어쨌든 염두에 둘 거고 그렇다면 배수진을 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송영길, 이낙연 두 분이 쉽지 않다라고 한다면 김동연 부총리를 미는 힘도 더 세지겠죠. 경기도보다. 왜냐하면 경기도는 염택, 안민석, 조정식 이런 분들이 나가도 해볼만 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기도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더 우세하고 네. 이재명 후보의 상징성이 있고 실제로 국민의힘 쪽에서 뚜렷한 주자가 있는 건 아닙니다. 국민의힘도 고민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유승민 카드, 원희룡 카드를 고민하다가 원희룡은 그렇게 생각 있어 보이지 않으시고요. 첫째. 또 뭐 입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노리는 것 같습니다. 장관 이런 걸 생각하실 것 같고 뭐 행안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실 수 있죠. 유승민 전 의원 경우에도 요즘 몸이 좀 안 좋다는 얘기들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측근들은 원하지만 본인은 그렇게 생각이 강하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리고 유승민 후보의 경우에는 중도층 일부를 땡기는 거 있죠. 보수층이 또 이차라는 표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본선 경쟁력이 국민의 입장에서 꼭 세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고민이 또 이제 나오는 사람들 하나가 김은혜 아니면 대변인. 안철수 뭐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죠. 뭐 심재철, 김영환 뭐 이런 사람. 심재철, 김영환은 그건 작아봐지고요. 나올 것 같고요. 아, 그러나 이제 그런 분들은 그렇게 아이, 그 뭐랄까 본선 경쟁력이 높은 나 분들은 너무 아니어서. 재밌게 본 게 있는데 그 심재철 TV라고 있어요. 거기에 김문수 전 지사가 나왔어. 아하. 그 나와가지고 유승민 전 의원을 깝니다. 어. 경기도에 집은 1도 없다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막 보수 해. 쪽에서는 유승민이 네. 그리고 싫어요. 원래 정치를 대구에서 했는데 서울시장 나오라고 할 때도 대구에서 끝을 보겠다 해서 안 나왔던 분이기 때문에 명분이 그렇죠. 사실 없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김은혜 같은 경우는 지금 대변인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현역들을 차출하는 것을 국민의힘 의석수가 적기 때문에 최소화하려고 하는 건 있어요, 분명히.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판교 쪽은 이길 수도 있다, 차출하면 이 생각도 있는데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도 장관직도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는 것 같고 안철수의 경우도 뭐 총리설 여전히 살아 있고 장관을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근데 안철수가 갑자기 그 경기도 뛰어들었을 때 영향력이 있느냐 경쟁력 있냐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번 단일화 과정에서 똥볼을 좀 많이 찼기 때문에 안철수에 대한 기대가 많이 꺾였다. 저는 좀 그렇게 보는 편이어서 민주당의 경기지사는 염태영, 안민석, 조정식의 경선 구도에 김동연 정도가 가세할 수 있죠. 참여하는 정도. 김동연 서울로도 막판에 갈 수도 있지만 주로는 경기도를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김동연 측은 경선을 하겠지만 당원 기반은 약하기 때문에 100% 국민 여론조사를 요구할 겁니다. 옛날에 안철수와 오세훈이 했던 방식. 네. 그럴 수 있겠죠.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죠. 전략 공천은 아니고 경선은 치르겠지만 여론조사를 하자 이렇게 나설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당이 어떤 방식을 선택할 거냐. 대체적으로 그럴 때 수용이 되는 관례가 있죠. 합당 같은 걸 하게 된다면 그렇죠.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안민석, 염태영, 조정식 이런 분들이 또 반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그렇죠. 고민거리일 것 같고요. 지금 댓글에 제일 많이 올라오는 건 부산은 어떻게 해요? 맞아요. 자, 부산은 하나씩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 얘기 드릴게요. 부산은 김영춘 장관이 불출마를 했죠. 했는데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부산 내부에서는 김혜영 전 의원의 경쟁력을 좀 더 높게 봐요. 김혜영 전. 변성환 지난번에 경선에 아. 뛰었던 분들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중앙정치 부대에서는 김혜영 전 의원 저도 뭐 좀 비판도 많이 했었는데 비판을 하지만 부산에서는 소통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고 좀 겸손한 태도를 많이 보였고 청년층한테 어필하는 포인트가 좀 있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좀 더 높게 보는 상황이에요. 근데 김혜영 전 의원이 출마할지 여부에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부산 내 정가 움직이면 김혜영 쪽을 좀 설득을 해서 내보내는 것, 변성원 등등과 좀 경쟁하게 만드는 것 이런 쪽으로 부산은 좀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부산은 이제 고민이 국민의힘 쪽에 오히려 고민이 있죠. 그렇죠. 지금 어쨌든 1심에서 유죄를 받지 않았습니까? 박형준. 박형준 시장.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조경태 등등등이 도전장을 준비한 준비하고 상황이고 네. 거기서도 상당히 이제 경선 과정에 기스가 많이 나겠죠. 네. 이제 그런 이제 부산은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또 38% 얻었기 때문에 네. 인물만 받쳐준다면 그렇게 비관적이지만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희소식은 강원도입니다. 강원도에 인물난을 겪고 있다가 이광재 의원이 몸을 풀 것 같습니다. 강원도에서 다시? 네. 어. 근데 강원도는 만약에 이광재 의원이 도전한다면 싸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한 12% 정도 졌지 않습니까? 대선에서. 네. 하지만 강원도는 큰 인물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어떤 정권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뭐 영호남, 충청 이런 데 비해서 강원도는 홀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신경 안 쓴다. 중앙무대에서. 때문에 도지사가 걸출한 인물이 나와서 돌파해내야 한다. 뭐 예를 들면 뭐 외국 자본도 끌어들이기도 하고 네. 이렇게 글로벌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이광재 의원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상존해 있어요. 국민의힘에서는 김진태 얘기 나오던데. 그러면 이광재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도 인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많이 됩니다. 크죠. 높습니다. 음. 그 인천은 민주당 박남춘,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 쪽은 유정복, 이학재, 안상수 네, 뭐 이런 분들이 준비. 맨날 나오던 참 나오는. 상대적으로는 유정복이 좀 세 보이고요. 상대적으로 보면 지역 정서가 또 유정부 인천은 참 안 바뀌네요. 계속 인물들이에요. 돌고 돌고 돌아. 박영선 전 장관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상 예. 안 나올 것 같고요. 자, 또 뭐 지역 또 충청도 가야지. 충청이죠, 이제. 충청. 힘들어. 충청은 이제 세종하고 좀 분리해서. 충남이 이제 지난번 대선에서 한 6% 포인트 졌을 거예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근데 이제 양승조 그때 이제 충남에서 특히 천안에서 이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거든요. 근데 천안에 지분이 있는 양승조 지사가 거기 사선을 했습니다. 네. 양승조 지사는 충남이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그 점잖고 충청의 어떤 스타일 음. 겉으로 뭐 화려하지는 않지만 맞아요. 그런 느낌이 그런 있어요. 느낌이 예. 있거든요. 예. 점잖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한학자 집안이고요. 네. 성과도 많이 냈죠, 사실. 그럼요. 아이디어도 그래서 좋고. 예. 충남에서는 양승조 지사의 인물론으로 가면 그 정도의 격차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 6% 정도는. 그래서 충남, 대전, 충북 중에서 저는 일단은 충남을 주목을 합니다. 해볼 만할 겁니다. 그래서 야당에서 국민의힘에서 뭐 이병수, 뭐 김태형 여러 사람 나옵니다만 양승조 지사하고 인물 경쟁력 속에서 우위에 있는 사람은 없어 보여요. 해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대전은 물론 이제 충남에서는 양승조와 황명선 이 싸움이긴 합니다만 양승조 지사가 조금은 앞서 있죠. 높죠. 예. 현역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대전에서는 민주당에서는 화태정 지금 현 시장하고 장종태 서구청장 출신의 두 분이 아마 경합을 좀 벌일 것 지난번에 같고요. 저희 출연하셨었잖아요. 예, 했던 분이고요. 그래서 대전도 3%인가 이렇게 밀렸습니다. 지난번. 대전에서, 대전이 경선을 잘 치러야 돼요. 경선을 뜨겁게 좀 달구고 흥행이 돼야 그 몰이로 대전은 좀 해볼 만하다. 그래서 세종은 우위에 있고요. 세종도 이춘희 시장이 있고 네. 전 그때 그 정무부 시장 했고 비서실장 했던 조상호 핵심 측근이죠. 그 분이 이제 경선을 하고요. 충북으로 가면 이혜훈이 나오려고 하고요. 그렇죠. 저쪽에서는 지금 이혜훈이 나오려고 하는데 곽상원 변호사가 도전자가 내긴 했습니다만 조금 약하긴 하죠, 사실. 팔도 지역 기반이 아직은 좀 약한 그렇죠. 편이고요. 반면에 이제 노영민 전 시장, 네. 비서실장이 나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좀 중량감이 있죠. 충북에서는 먹힐 수가 있습니다. 인물 경쟁력. 청주 기반으로. 예. 나경원 안 나온다고. 쑥 들어갑니까? 예, 안 나온다고 합니다. 쑥 예. 그래서 곽상원 변호사에 기대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충북이 사실 약간 이제 청주를 먹어야 하거든요. 청주를 먹어야 거기가 충북은 생산이 되게- 일단 현재까지는 그렇게 저희 부모님이 청주에 계시니까 예, 아직은 대선의 여파가 좀 있죠. 강하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저는 충청권은 일단 충남을 조금 더 보고요. 네. 그다음에 대전 충북 순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세종은 반드시 사수를 해야 하는 입장이고요. 네. 대충 다 지금 빠져 있는 데가 제주하고 울산인데요. 제주는 문대림이 나오고요. 예. 그다음에 오영환 누구지? 그 저 맞아요. 이낙연 비서실장 오영훈. 오영훈 네. 오영훈 의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선을 치러서 이기는 사람이 먹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는 지난번 대선 때도 한 10% 이상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기본 토양도 좋은데다가 최근 들어서 제주도에 많이 이사했던 분들이 민주당 성향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민주당 리버럴한 스타일. 크게 상관없지만 저 네. 개인적으로는 대구 여기 아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광주는 빡세게 붙었죠. 이용섭, 광주 이따 나오겠습니다. 강기정. 이용섭, 강기정 네. 두 후보가 거의 팽팽합니다. 아주 여론조사마다 엎치락뒤치락 할 정도로 아주 빡세게 붙어 있고요. 전북은 송하진 지금 지사의 도전장을 안호영, 그 다음에 김관영 전 의원, 그 다음에 김윤덕 의원, 뭐 유성엽 이런 사람들이 거론이 되는데 이따 2부에 그 얘기도 좀 다뤄보고요. 전남은 그냥 김영록 네. 의원이 가는 분위기고 경남이 좀 인물난에 좀 빠져 있죠. 경남이. 예. 그래서 뭐 그 누구죠? 그 양문석 뭐 이런 분들도 도전장을 낸 걸로 알고 있어요. 통영에 나왔던. 아무튼 경남은 오히려 창원시장인 허성무 의원이 재선에 성공하냐 이게 오히려 관심 포인트입니다. 상당히 잘했고요 일을.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이 오히려 관심 포인트다. 이 얘기 드리고 울산에 이제 송철호 재선 시장이 도전을 있고요. 했죠. 예. 네, 다 다뤄온 것 같습니다. 대구 경북은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고요. 뭐 아직 약하니까요, 사실. 그렇게 하면 다 짚어본 거죠? 그렇죠. 네. 전국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우리 찹쌀떡의 특징은 가장 큰 건 파당금이 50브릭스 이하의 달지 않은 파당금을 직접 만들어서 넣었다는 것과 설탕을 적게 쓰고 팥을 으깨지 않고 듬뿍 넣어 달지 않게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호두, 당절임한 맛밤, 그리고 마카다미아를 넣어서 그 씹히는 맛이 아주 일품입니다. 제과 명장의 35년 노하우의 찹쌀떡의 맛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박시영닷컴 베스트셀러 빵준서 찹쌀떡 쇼핑으로 응원하자 박시영닷컴